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이 미군과 연합훈련을 하거나 대규모 훈련이 아니라도 훈련만 하면은 북한에서 태클이 걸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긴장이 조성되고 그 긴장이 좀 풀릴만 하면 다시 또 훈련 한 번 하면 다시 긴장이 조성되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베트남을 먼저 언급해보고 싶은데요. 지금은 트럼프 정권이지만은 미국이 지난 정부 오바마 정권 아니었습니까? 오바마 정권 당시에 베트남에 미국산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베트남에 대해서요. 그게 당시 좀 이제 방산업계 이슈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베트남은 전통적인 러시아 우방국인데 이제 미국이 수십 년간 이제 베트남의 무기 판매 자체를 금지했어요. 그래서 베트남은 러시아 무기 말고는 딱히 살 것도 없었어요. 근데 미국이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한 겁니다. 따라서 최소한 법적으로는 베트남이 미국산 전투기나 M16 같은 미국산 무기를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물론 베트남이 돈만 있단 말이죠. 그 돈을 지불한단 말이죠. 그 이 일 때문에 러시아에서 외교장관이 베트남까지 날아가서 베트남과 러시아 간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강조하면서 러시아 무기와 전투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구매를 에 대해서 이제 좀 추천하고 강조하는 그런 만남도 있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베트남은 미국산 전투기와 무기를 이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베트남이 이제 돈만 주면 미국산 전투기, 보잉 F-18, 슈퍼호넷, 심지어 로키드 마틴, 라이트닝, F-35 우리도 구매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돈만 주면 베트남 상공에서 이런 것들이 날아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북한이 베트남에 대해서 태클을 걸거나 베트남에 대해서 긴장을 조성하거나 그렇진 않죠. 그리고 최근에 남중국해 문제 때문이긴 한데 베트남의 미국 항공모함 중 핵 항공모함 중 하나인 칼빈스노가 베트남에 정박한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과 이제 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으려 한 것 같긴 한데 미국 항공모함 베트남에 정박한다고 해서 북한이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태클을 하거나 걱정하거나 긴장을 조성하지는 않죠. 왜 그럴까요? 베트남은 북한의 우방국이잖아요. 반대로 대한민국이 간단한 조그만 훈련하거나 미군과 함께 대규모 훈련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항공모함이 대한민국에 오거나 폭격기 혹은 최근에 F-35 라이트닝, 로키드 마틴 라이트닝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올 때마다 북한에서는 태클을 걸고 긴장이 조성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장이 조성되면 그동안 좀 잘 풀릴 것 같았던 평화 모드도 순식간에 다 도로 아미타불이 돼버리죠. 근데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베트남은 북한의 오방국이고 북한과 손톱 및 가시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좀 안 좋은 관계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문제는 다르지 않느냐. 우리 입장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왜 다르지 않다는 거냐? 두 번째 강의에서 제가 설명했지만은 문재인도 천안함이 북한이 폭침했다 그러고 사드를 배치하고 일본과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맺고 있고 국가보안법 아무리 폐지하려고 해도 폐지하자고 놔두고 있잖아요. 심지어 지금도 이석기는 석방 안 돼 있고 아직도 교도소에 국가보안법 수감자들이 그렇게 많이 갇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하는 행동이 이명박이나 박근혜와 달라야지 우리가
문재인을 다르게 대우해 주죠.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천안함 문제가 가장 컸죠.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말한 바 있지만요. 그러니까 문재인과 북한 사이에는 그 천안함 문제로 인해서 손톱 밑에 아주 아픈 가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지금까지도 그것을 해소하지 않고 그냥 넘겼어요. 심지어 제가 강조했듯이 2018년에 판문점 선언이 열린 해에도 문재인은 천안함의 무게 폭침이라는 공식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미 이걸 되돌리긴 너무 늦었고, 그 문제는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쳤습니다. 솔직히 2017년 탄핵되고 나서 그 대선 당시에 그 대선 때 이제 문재인이 당선되고 나서도 좀 그냥 뭐 솔직하게 뭐 그냥 표 좀 얻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2018년, 그러니까 2017년 기준으로 그 다음 해에도 그랬고, 올해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뭔가 개가천선을 바라기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첫 단추를 잘못 깨면은 모든 단추가 다 잘못 깨집니다. 그리고 베트남하고 북한은 단추를 잘못 깨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미국산 무기를 쓰거나 미국과 연합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쓰는 주체가 누구냐, 아니면 미국과 연합훈련하는 주체가 누구냐예요. 베트남은 북한의 적이 아니잖아요. 베트남이 설령 미국산 전투기 쓴다고 한들, 미국과 뭐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을 한다고 한들, 베트남이 북한의 적이 아닌데 북한이 이것을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베트남이 쓰는 미국 무기나 군사훈련은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닌데 북한이 긴장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베트남은 북한에서 거리가 멀고 대한민국은 북한 코앞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베트남이 지금의 대한민국 위치에 있었어도 북한은 설령 베트남 미국산 전투기 사거나 미국과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하더라도 북한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대한민국이 그런 미국산 무기를 사용하거나 미국과 연합훈련을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적어도 대한민국 지금 현 순간에는 북한의 적이거든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은 이미 이걸 되돌리긴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문재인과 더민주가 이걸 다 차버렸거든요. 지난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곰곰이 되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작년에 이성건 씨가 이른바 그 냉면이 목구멍이 넘어가냐 그 발은 유명했었죠. 근데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 복귀해보니까 이른바 탈북 여종 5번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북한이 여종 5번 돌려보내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식당 매니저인 허머 씨도 자신이 국정원에 속아서 한국에 억지로 왔고, 그리고 토마스 오헤어인가 유엔 뭐 북한 인권기획관인가 와가지고 적어도 종업원 일부는 자신의 이사에 반해서 대한민국에 왔고 이것은 범죄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스스로 인정했어요. 인권기획관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범죄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탈북 여정원들을 북한에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단 한 명도. 심지어 매니저의 증언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무려 유엔 북한 인권기획관이 범죄라고 간주되어야 한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 여정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천안함은 여러 차례 말했고 2018년 겨울
그러니까 12월경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유엔 총회에서 그 북한 인권 문제를 가지고 유엔 총회 회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북한 인권의 그 유린에 대해서 가장 책임 있는 자를 국제 스타법 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결의했었죠. 그리고 대한민국 거기 참여했습니다. 그 북한 인권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을 누굴 말한 거겠습니까? 보나마나 김정은 수석 말한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친하게 지내자고 하는 사람을 재판정에 세우자고 하면서 뭐 다른 한편은 또 친하게 지내고 앞뒤가 맞는 행동을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안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강도살인범으로 몰아붙이고 나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떠벌리고 다니는데 그 사람은 또 나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해요. 이게 앞뒤가 맞는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경제 제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제 제재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 강의해서 또 할 말이 많긴 한데 일단은 이번 강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닌가 간단히 넘어가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하자면은 북한과 노동당의 입장에서 한미연합훈련은 뭐 한미동맹 이런 건 필수가 아니라 옵션입니다. 말 그대로 옵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왜 김정은 수령께서 이제 올해 신년사에서 연합훈련 중지해야 된다고 했냐? 긴장이 풀어지니까 이제 필요 없지 않냐 이겁니다. 더구나 이건 옵션이니까 말 그대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긴장 완화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연합훈련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이중적인 처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건 옵션이니까요. 한미동맹이나 한미연합훈련은요. 그리고 그 혹자는 또 누구는 이렇게 말하죠. 뭐 주한미군은 그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뭐 동북아 균형자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뭐 미국이 힘의 균형을 이루는 데 필요하다. 우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왜 그걸 미국이 해야 합니까? 굳이 미국 아니 우리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일단 이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노동당과 북한의 입장이고 경제 제재와 뭐 문재인의 이른바 한반도 운전자론 그리고 중재 외교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강의에서 별도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